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교육사회학. 교육 현상은 사회적 현상과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교육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이론적 흐름이다. 사회학적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결합으로 나뉘는데, 거시적 관점이란 사회 현상으로부터 교육을 설명하려는 이론이고, 여기에는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이 있다. 미시적 관점에는 해석적 접근이 있고, 두 관점의 혼합된 형태인 교육과정 사회학은 해석적 접근과 갈등 이론을 토대하고 있다. 기능주의 이론. 기능주의는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사회 부분들이 각기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정치, 경제, 교육은 그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안정과 질서 유지라는 합의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 의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능주의에서는 사회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사회는 개인의 능력, 업적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소득을 배분하는 능력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관을 토대하여 기능주의에서는 교육이 사회화와 선발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사회화에는 보편적 사회화와 특수사회화로 나뉘는데, 보편적 사회화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집단 생활에 필요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것으로 사회의 특성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특수사회화란 분업화된 각 사회 집단에 맞는 지식, 기능, 규범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는 성적, 업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함으로써 능력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장치의 역할을 한다. 교육 선발을 통한 학생들의 분류와 배치는 인력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다. 사회화에 대한 기능주의 사회학자들의 입장. 디르켐은 사회화를 보편적 사회화와 특수사회화로 나뉘었다. 드리브는 산업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규범인 독립성, 성취 지향성, 보편성, 그리고 특정성을 가르치는 것을 사회화로 보았다. 독립성이란 학생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이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과제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고 좌석을 분리하여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부정행위가 있을 시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여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성취성이란 노력이나 의도가 아니라 성적, 성취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므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보편성은 특별히 인정되는 개인적 상황이나 특성이 없을 때는 모두에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성은 특별히 인정되는 개인적 상황이나 특성이 있을 때 이에 맞게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험생은 병원에서 시험 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갈등이론. 마르크스주의는 하부구조, 즉 경제구조가 상부구조, 정치, 국가, 교육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신마르크스주의는 상부구조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다. 즉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상호작용하여 지배계급에 유리한 모순된 사회구조를 만들고 계층 간, 계급 간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갈등이론의 교육관. 학교는 지배계급에 유리한 사회질서를 재생산한다. 그 이유로 첫째, 교육 내용의 지배계급의 문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여 재생산한다. 둘째,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익숙한 지배계층, 상류계층 학생이 높은 성취를 통해 인류학교에 진학하여 다시 상류층이 된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능력주의의 선발은 허구이다. 갈등 이론의 하위 이론에는 경제적 재생산론, 문화적 재생산론, 자본주의적 국가론, 문화적 헤게모니, 저항 이론이 있다. 보울스와 진티스의 경제 재생산론은 상응 이론과 차별적 사회화에 토대하여 생산 현장의 생산 관계가 학교 교육을 결정한다. 즉, 학교 교육은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재생산한다고 주장한다. 상응 이론이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해야 할 것과 등급, 관계가 정해져 있다는 면에서 생산 현장의 사회적 관계, 위계관계와 학교의 사회적 관계가 비슷하다. 따라서 학교 조직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자본주의 생산 현장에서의 지배 복종 관계를 재생산하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차별적 사회화란 계급에 따라 다른 규범과 특성을 주입한다는 이론이다. 자본가 계급 학생에게는 경영자에게 필요한 규범, 성취성, 진취성, 지도성을 교육하고 노동자 계급의 학생에게는 복종, 규칙 엄수 등을 교육한다고 주장한다. 브로디웨의 문화적 재생산론. 그는 자본의 유형을 문화자본,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상징적 자본으로 나뉘었으며 문화자본은 또다시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 아비투스 문화자본으로 분류했다. 제도화된 문화자본에는 졸업장, 학위, 자격증 등이 있으며
아비투스 문화자본이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심리적 태도, 취향, 가치관을 의미한다. 학교는 제도화된 문화자본을 매개로 교육 내용이 지배계급의 문화를 반영하여 지배계층 학생이 높은 성취를 보여 인류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다시 상류층이 되는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한다. 상징적 폭력이란 지배계급의 의미체계, 즉 문화적 자본과 문화적 습성을 모든 계급의 학생들에게 주입하여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은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압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징적 폭력을 사용하여 그들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알티세의 자본주의 국가론. 국가는 국가기구를 통해 자본과 계급에 봉사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기구에는 군대, 검찰, 경찰 등의 억압적 국가기구와 학교, 언론, 종교 등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있다. 학교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한다. 헤게모니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물리적 힘이나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피지배계급의 능동적 동의를 도출함으로써 지도력을 확보하는 지배 방식이다. 애플의 문화적 헤게모니론. 학교가 헤게모니를 재생산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더해 인간이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학교는 반헤게모니 또한 생성한다고 주장한다. 즉, 학교는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 학교 밖의 경제적, 정치적 힘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지배 헤게모니를 비판하는 반헤게모니를 생성하여 학교는 지배와 저항이 공존하는 모순의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윌리스의 저항이론. 윌리스는 영국 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집단 문화의 특성을 참여 관찰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 문화기술을 연구하였는데 내부자적 관점과 외부자적 관점을 연결하여 학생들의 일탈행동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을 하였다. 그는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문제행동이 아닌 반학교 문화를 통한 저항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저항을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자신들의 신분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즉, 본인의 의사에 의해 노동계급을 다시 선택하는 재생산의 한계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갈등론은 기능론을 비판하며 등장한 이론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들어있어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지배계급에 순응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에 능력주의는 허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능론 입장에서 갈등론을 비판하자면 지나치게 계층 간 갈등만 다루고 교육이 학생들에게 주는 순기능과 학교의 사회화 기능을 무시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해석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주체적인 인간이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지식과 문화가 생성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구조의 분석보다는 행위자를 더 중시하는 미시적 관점이며 내부자적 관점을 중시한다. 해석적 접근의 유형에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문화기술 연구, 교환 이론이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적용한 것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이론이다. 교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교사 자신의 자아 개념, 즉 교사가 가진 교사상, 학생들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학생의 자아 개념과 교사에 대한 지식, 즉 학생이 가진 이상적인 교사상이 있다. 교사의 방어적 수업, 맥닐의 연구. 한 명의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급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구조적인 방어의식을 갖게 된다. 방어적 수업을 위한 강의 전략, 단편화, 서로 연결되지 않는 목록들로 환원시키는 방법, 수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학생들의 토론과 반대 의견을 금지시키기 위해 단편적인 지식과 목록을 사용한다. 신비화, 복잡한 주제는 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은 파고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며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는 강의 전략. 생략, 시사 문제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의 경우 학생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을 할 만한 자료 혹은 자료를 보는 관점을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는 방식이다. 방어적 단순화, 학생들의 능력이나 수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수업 시간에 정치적으로 덜 민감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적은 내용을 선택하여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방식의 수업 전략이다. 낙인 이론에서는 비행 행위의 원인을 일탈자와 이에 영향을 주는 사람, 즉 낙인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본다. 낙인을 붙이는 과정, 추측. 교사들이 처음으로 학급의 학생들을 만나 전체적으로 학급 학생들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 단계. 정교화. 학생이 첫인상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단계. 학생의 행동이 처음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으면 첫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설 검증의 단계. 고정화. 학생들에 대해 비교적 분명하고 안정된 개념을 갖는 단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개념이 고착화되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바꾸는 것은 어려워지게 된다. 낙인과 자성 예언 효과. 자성 예언이란 스스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리스트는 초등학교에 대한 현장 연구를 통해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을 분류하고 차별적인 기대를 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혔다.
교사들은 계층에 따라 학생을 분류한 후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고 학생들은 교사의 차별적 기대에 따라 자아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이렇게 교사의 차별적인 기대가 아동을 그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을 자성 예언 효과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교육과정 사회학, 해석적 접근과 갈등론적 접근을 통해 교육과정은 사회의 지배계급이 선정하므로 그들의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다 사회적 정치적 성격을 띈다고 주장한다. 번스타인의 교육과정 연구. 분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육 내용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과목 간의 구분의 정도를 말한다. 구조는 가르칠 내용과 가르치지 않은 내용의 구분이 뚜렷한 정도이다. 구조화가 철저하면 교사나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반대로 구조화가 느슨하면 욕구를 반영시키기 용이하다. 강한 분류와 강한 구조의 교육과정을 집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엄격히 구분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목 간 교류가 불가능하고 상급으로 갈수록 전문화된다. 소속 학과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므로 위계질서가 뚜렷하고 학생의 선택권이 거의 없다. 약한 분류와 약한 구조를 가진 교육과정을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과목 및 학과 간 구분이 불분명하여 횡적 교류가 많아진다. 횡적인 인간관계가 중시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재량권이 증대된다. 집합형 교육과정에서는 선발적 교육관을 토대한 가시적 교수법을 중시하여 전통적 교수법만을 인정하고 놀이와 공부를 엄격하게 구분하며 교사주도의 교육과 객관적 평가를 중시한다. 통합형 교육과정은 발달적 교육관을 토대하여 비가시적 교수법을 중시한다. 학생 중심 수업을 강조하고 공부와 놀이의 구분이 없으며 학습과 성장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조한다. 사회 지배 원리가 엘리트주의일 때 교육과정은 집합형 교육과정을 따르게 되며 이러한 교육과정에서는 교사 중심의 가시적 교수법과 객관적 평가가 중시된다. 사회 지배 원리가 대중사회일 때는 통합형 교육과정을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에서는 비가시적 교수법을 활용하게 된다. 즉, 교사와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학생 참여형, 활동형 수업을 하게 되고 성장 중심 평가가 강조된다. 교육과 생산과의 관계 분석, 사회 부문 간 분류가 강한 시대에는 교육과 생산, 즉 경제 간의 구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 및 교수 활동에 관한 결정이 많은 부분 교육 담당자들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반대로 사회 부문 간 분류가 약한 시기에는 교육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